박앵커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1일, 22일 2박 3일 동안 부산, 대구를 찍고 청주, 원주 이렇게 유세 지원을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유세 지원을 나서면서부터 지지율이 반등이 되고 이번에 오른 지역들이 부산, 특히 그리고 충청권이 그동안 계속 밀리다가 뒤집혔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간 지역 대구도 거의 붙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김문수가. 그런데 확 벌어졌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유세가 뭐 전적으로 여기에 작용을 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김문수 후보 지지율 향상에 상당히 기여를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가 그 유세 과정에서 한 얘기들을 보면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 시절에 비대위원장도 있고 대표도 했지만 워낙 윤석열 대통령의 견제, 특히 친윤들의 견제가 강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대로 말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거침없는 질주라고 해야 하나요? 진격이라고 해야 하나요? 헐말 다 하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하나가 앞서도 박앵커님도 잠깐 얘기한 이 당권 거래설 이 문제도 집요하게 얘기를 하면서 친윤 이 세력들을 이번에 청산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당 혁신을 이번 기회에 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아주 앞장서서 하고 나섰거든요. 저는 그 좀 반반의 아쉬움과 또 반의 이 효과가 있었다. 좀 아쉽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부산 광안리 해변 유세 할 때 양복 입고 갔다가 거기서 지지자가 이 빨간색 그 야구 유니폼을 주니까 갈아입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그냥 국민의힘 이렇게만 쓰여 있어요. 이 첫 번째 부산 광안리 그 유니폼에 2번이라는 것도 그때는 없었고 김문수라는 것도 없어요. 이건 좀 아쉽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비판이 많이 일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 500명이 이게 에워싸고 쭉 기자단과 함께 이동을 했는데 이분들이 부산 분들이 거의 없었대요. 네? 그러니까 부산 현지 분들이 아니라 일종의 그 한동훈의 그 위드훈이라는 팬클럽도 있고 팬덤이 많은 분인데 그 상당수가 또 그런 분들이다. 같이 갔던 분들이 있다. 좋아요. 뭐 어떤 팬들이든 간에. 유명 인사들 그런 팬덤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국에서 모이고 옷도 원래는 그게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만들었다든가 뭐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만든 게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운동복이라고 전국에서 쫙 뿌린 건 처음에는 당연히 한덕수가 될 걸로 생각하고 김문수라는 이름을 넣지를 않은 거예요. 나중에 단일화가 되면은 한덕수가 될 거니까. 그런데 옷은 미리 만들어야 하니까 만들어 놓고 한덕수가 후보가 되면 거기다 한덕수 이름 넣고 뭐 기호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그 옷 타령은 전혀 사실하고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쪽의 해명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해명도 이제 우리 선배님이 그 한동훈 후보 측의 설명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쪽 설명인데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자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입는 그 유니폼이 있어요. 하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 그리고 2번이 새겨져 있고 등판에는 김문수예요. 자, 구하려고 했으면 그거 화요일 날 이제 부산을 가니까 그거 만약에 선대위에 어떤 보직도 안 맡았잖아요. 후보가 가는 곳 아닌 데를 다녀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부산 광안리의 첫 유세를 가면서 그거 유니폼을 본인이 생각했더라면 못 구했을까요? 그 당에다가 여의도에다가 그 사람 전화만 한 통하면 퀵 서비스로 갖다 줄 겁니다.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그 후보 시절에 엄청나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가 됐었는데 그 시절에도 서로 달리 운동을 했고 그때만 하더라도 당에서 박근혜 당시 당 대표였죠.
지원 유세 나간다니까 유세차 지원도 해주고 모든 여러 가지 유세에 필요한 물품도 갖다 주면서 애우를 갖춰놓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이번에 유세차도 지원을 안 해갖고 생목으로 유세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런 지원도 없었고 단 한 번도 실질적으로 뭐 삼고철회가 아니라 일고도 없었다는 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직접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냥 나선 거지. 너무 절박하니까 생각도 다르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르지만 그러나 그거 다 접고 지금 너무 절박하다. 그러니까 나서서 내가 돕겠다. 나로서는 어느 시점이 좋은가를 보고 있다. 나섰다. 그렇게 또 그쪽은 해명을 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경선 2위 후보가 충분히 먼저 김문수 후보가 제안을 했잖아요. 선대위원장 단을 발표하니까 왜 우리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선대위원장 명단에 나를 넣느냐. 이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연히 그러면 그 경선 4강을 나경원 의원은 탈락했는데도 넣었고 뭐 안철수 의원 들어갔고 홍준표 의원은 뭐 하와이로 가버렸으니까 거절하고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자 그렇게 넣었는데 본인이 안 맡은 거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안 맡아놓고 왜 지원을 안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좀 제가 저하고 선배님이 싸울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이죠. 이게 좀 양쪽의 의견이 다르니까 우리 그렇게, 시청자들이 이해하도록 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가셨는데 첫날은 김문수라는 이름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묻는 말에 대답하는 형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자기 선거운동하라고 한 거냐라는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 후보도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미래를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서문시장을 가서는 그 인기도 좋아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월간조선이 실시한 주간조선이 실시한 그 1,100명의 설문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그때 1등 나왔었어요. 서문시장에 가니까 그때는 이제 말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김문수 후보만 외쳐주십시오 그랬어요. 본인이 그런 걸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했어요. 저는 두 번째 날은 한동훈 후보가 아주 잘하셨다. 그걸 분명히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가 나서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지율이 전부 한동훈 후보 때문은 아니지만 아니죠. 어쨌든 의미 있게 다닌 곳들에서 반등을 하니까 그게 이제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는 거예요. 재수 좋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또 오르니까 역시 한동훈이 나서니까 그 꿈쩍도 않던 데서 또 반등이 있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우리는 가야죠. 그렇게 가야죠. 가는 거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난데없이 3일차에 그 측근의 입을 통해서 이준석 단일화에 당권 거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를 이제 본인이 당권 거래가 있었다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 측근의 입을 통해서 당권 거래설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아니 측근이 아니고 이동훈 이준석 후보의 수석 대변인 공보단장이 그 자기 SNS에다 그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친윤들이 당권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고 자꾸 제안이 온다.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 이런 제안들이 오는데 여기서는 그런 생각이 없다. 그 친윤들 전화하는 거 보니까 만약에 대선 이후에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차라리 이준석이가 와서 당을 먹는 게 우리는 좋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대표가 이런 물밑 당권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친측근들이란 말씀은 이제 측근들이 비판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돼버렸는데 정말 국민의힘이 구제불능에 가깝다. 지금 이 와중에 이 얘기가 나옴으로써 뭔가 좀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과연 그 이준석 측에서 이 얘기를 흘리게 된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 결국은 그 보도가 그 페이스북의 글이 사실이라면 이준석은 정말로 단일화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전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자강론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작기나 좋겠습니까? 작기나. 그런데 정말 그것은 정말 희망 고문의 희망 회로 돌리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3강으로 가가지고
그것도 보수 진영이 중도 보수인 이준석과 김문수로 나뉘어서 3강으로 이재명 1강인 유일강으로 지금 계속 달려왔던, 잠깐 주춤했지만 이재명을 잡는다? 이건 삼척동자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재명을 못 막고 그러면 결국 이준석은 한 11, 2% 얻어서 3등으로 골인해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만족하면 그만인 것인가. 그러면 뭐 한동훈이든 김문수든 한동훈이든 다 보수는 지고 괴멸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한동훈 후보는 나는 그래도 막판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친윤들이 이런 공작 같은 것도 벌이고 해서 끝내 못 이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대선 이후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는 쪽으로 가고, 자, 이렇게밖에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 그렇다면 누군가는, 물론 김문수 후보가 친윤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금이라도 절연을 선언하고 뭐 이렇게 그 경고,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를 내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선배님께서는? 아니, 어쨌든 전략적으로라도 친윤하고 단절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친윤의 행태를 보고 거기다 표 찍을 국민들이 과연 이 보수 우파에서 얼마나 되겠느냐.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행태도, 권성동이 같은 사람들이 늘 이 김문수 후보 옆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개인적으로 어쨌든 관계든 간에 또 당내의 역학관계가 어쨌든 간에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게 김문수 후보가 해야 할 일이라, 다른 사람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의원 단톡방에도 권성동이 당신은 제발 좀 그거 나서지 마라. 그런데 정말 뭐 박수영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번 그 단일화 과정에서 아주 못된 짓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에워싸고 다니는 거, 이게 옳은 것이냐. 거기다가 그 비서실장이라는 사람도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그동안. 그런 분들이 비서실장을 지금도 맡고 있어요. 또 하나, 이번에 한동훈 대표도 이 얘기를 했지만, 정말 꼭 이기려고 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하고 절연을 하고, 또 계엄이라든가 탄핵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사과할 것은 해야 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그걸 하지를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직 하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저 민주당으로 가세요. 원래 나는 좌파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당을 뽀개놓고 뭐가 미련이 있어서 여기에 있느냐. 거기다가 지금 이 판국에 부정선거 그 영합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김문수 후보가 명확하니 입장을 표명을 안 하느냐, 그 얘기죠. 대신 얘기한 게 뭡니까? 영화도 많이 보고 사람도 많이 만나면 좋은 거다. 이게 김문수 후보가 해야 할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지단을 가지고 대선에 이길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중도로 가서 그 중도표를 끌어와야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 그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이는 게 전략적으로도 옳다. 뭐 당내 여과관계는 차후로 두더라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당 안팎에서 비난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후선으로 밀리게 하고, 당 쇄신 모습도 보여야 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만이 막판에 표심이 완전히 몰리지 않게, 그래야 중도표가 확실히 외연을 확장하지 않겠느냐는 게 지금 한동훈 대표 이야기인데,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주장은 한동훈 전 후보가 경선 내내 일관되게 했던 주장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 한동훈 후보에게 표를 준 분들의 의사가 어쨌든 김문수 후보보다 13%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서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입장은 그때부터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때 김문수 후보나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일관된 입장을 바꾸지 않았던 것이고, 한동훈 후보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당권을, 그러니까 대표로 그 경선에 1위를 준 사람의 여론이 13%포인트 높았고, 어쨌든 패배한 한동훈 후보가 누란의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다면 주장을 하시는 건 좋아요, 저는. 주장을 하는데 그치고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그리고 근데 저는요 그건이라고 보는 게 민주당으로 가라? 아니 그런 말씀까지는 좀 지나치지 않을까? 좀 뭐 저도 네, 좀 그러니까, 과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전에 저는 같이 그렇게 평생을 검사 생활을 같이 하신 분이고 또 대통령으로 모신 네. 분인데 그러니까, 뭐 아마 이 유세를 하다 보면 약간 또 사람이 본인이 이제 화가 났겠죠. 업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까지 간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하는 한동훈 생각은 전 후보의 주장, 공개된 입장, 측근들의 입장 다 나왔어요. 자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오늘 내일 사이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세 가지 요구 조건 중에 절연이든 사과든 뭐든 명확하게 후보 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자, 안 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후보니까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네, 김문수 후보의 결단이 우리 선배님이 말씀하신 쪽이 아니라고 해도 더 이상 비난하면 안 돼요. 결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입장을 바꿔서 했을 때 기존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 아 그러면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호소하는 걸 우리가 들어줍시다. 그렇지만 한동훈 후보가 주장한 것도 맞으니까 후보의 결단을 따라서 그러면 이 표는 움직이지 않은 채로 뒤에 있는 한동훈 후보 지지층이나 중도층 표가 온다는 확신이 서야 김문수 후보는 결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놓고 고민을 이미 시작했을 거예요. 그랬죠. 자 어느 쪽의 표가 큰 것이냐. 과연 자 후보가 결단하기를 우리는 좀 기다려야 된다. 다만 민주주의는 한 표라도 많이 나오면 승복하는 거 아닙니까? 예. 13%포인트 진 한동훈 후보가 할 만큼은 저는 다 했다고 봅니다. 졌는데 나라를 위해서 나왔으니까 이제 비판 수위는 그 정도 하셨으면 좋겠다. 하실 말씀은 다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제는 정말로 며칠 안 남았는데 정말 진정성 있게 후보를 좀 도우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자강론이 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끼리 싸우니까 저쪽에서 주춤하던 이재명이 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또 한동훈하고 또 이준석파로 나뉘었나 친윤하고 뭐 또 싸우고 야 역시 쟤네들은 저래서 안 돼. 우리는 정말 파트너 운이 너무 좋아. 좀 그런 소리가 벌써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중질환을 일으키면 어떤 전쟁도 이길 수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자중질환을 하고 무슨 공격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우리가 확실히 승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또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결과적으로는 이 표에 합산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더 중도 유엔 확정이 되겠지만 또 김문수 후보는 후보대로 자기 소신 있고 철학이 있으니까 그 방향대로 나가면 되는 거고 한동훈 후보는 또 한동훈 후보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요구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양쪽이 뭐 역시너지보다는 저는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더 많고 한동훈 후보가 움직이고 난 뒤로부터 결과적으로 지지율도 반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동훈 후보가 지금 거기만 다니겠습니까? 결국 한동훈 후보가 다녀야 할 곳은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 공략이라고 보거든요. 결국 한동훈 후보도 이제 조금 있으면 뭐 다음 주 들어가면 수도권 공략에 나서지 않겠느냐. 거기서 바람을 일으켜갖고 두 사람이 정말 광화문에서 서로 얼싸안고 지금이라도요. 하나 된 모습 그걸 보여주는 게 저는 마지막 피날레라고 보는 거죠.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한동훈 후보는 전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알아야 돼요. 전 대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부터 나와서 김문수 후보를 도와야 된다. 김문수 후보 유세차를 좀 같이 왜 못합니까? 마치 지금은 한동훈 전 후보가 아직도 경선 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간언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어느 정도에서 이제 그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경선처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후보가 안 받아들여지면 한동훈 후보에게 남은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냥 김문수 후보를 계속 돕는 길로 가든가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우리 내부의 문제로 자꾸 치고받지는 말자.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세 가지 요구를 절연, 사과, 그 다음에 확실한 좀 그 친윤과의 이 단절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라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끝내 안 받으면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지. 그걸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후보도 그럼 아닌데. 후보도 아니니까. 근데 자기의 그나마. 역할이 거기까지라는 거를 이제 인식하고 적당히 회군해야 돼요. 그나마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뭐 나경원이다 누구다 하고 돌아다니지만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는 바람을 못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도 바람을 일으키고 팬덤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나서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해줘야 두 사람이 뭐 같이 다닐 수도 있고 떨어져 다닐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너지가 나는 것이지. 지금 김문수 후보 혼자 돌아다녀 보세요. 누가 그 옆에 뭐 안철수가 다닌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경원이가 그 옆에서 연설한다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권성동이가 연설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호영이가 나서면 결국 한동훈이뿐이 없어요. 여기는 또 후보도 아니에요. 전 대표고 그래도 낙선은 했지만 이미 승복을 한 사람이고 깔끔하게 승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정치적인 그런 요구를 하나도 들어주지도 않았는데도 나서서 도와주고 있으면 그걸 고마워하고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한동훈 쪽에서 김문수 후보 쪽을 공격하는 건 아니고 저쪽에서 자꾸 나선 사람에 대해서 복장이 어떻느니 말이 어떻느니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 말이죠.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김문수 후보는 지금 1순위가 한동훈 후보가 아니에요. 1순위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입니다. 물론이죠. 왜냐하면 지금 나타나 있는 갤럽의 36%는 한동훈의 지분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는 내 힘으로 이룬 게 36이니 이준석과 합치는 게 우선 1번이고 그냥 왜냐하면 이게 객관화된 수치로 한동훈의 지분을 드러내 보여주는 수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1순위는 이준석 단일화고 2순위 이하로 밀려 있는 게 한동훈과의 손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동훈은 여기서 한동훈 후보는 전 후보는 결단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실 만큼 얘기를 했다. 그 정도 얘기했으면 뭐 전직 대통령 보고 민주당 가라는 소리까지 했으니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어요. 자, 그 정도면 내 메시지가 전달이 다 된 걸로 보고 기다려 봐야죠. 예. 또 유세에 나서면은 그때야 뭐 그런 얘기 또 하겠습니까? 예. 이번 유세 처음 유세에 나섰으니까 그동안 담아뒀던 얘기 또 꼭 필요한 얘기 자기로서는 그게 자기를 위한다는 뭐 측면도 있겠죠. 정치이니까. 그러나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는 이런 얘기는 내가 해줘야겠다. 다른 사람은 못하니까 그런 판단에 했다고 봐야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나 다음 주에는 이제 막판에 들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뭐 당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돼서 또 지지율이 또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또 후퇴하면 또 이제 또 시끄럽습니다. 아니 전 후보고 뭐고 간에 정치적 거물이고 뭐고 간에 지금은 후보를 돕는데 적극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튬, 복장 문제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 왜 당원으로서 김문수 어깨띠 하나 못 두르느냐. 그게 무슨 큰 창피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발 지금은 김문수를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좀 다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실 말씀은 다 했으니까 이제 하회를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